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리원 파동단원 네 번째 시간 굴절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절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면, 굴절이란 파동이 진행할 때 속력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었죠. 굴절의 원인은 매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파동의 진행 속력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법선과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고, 이 법선을 항상 그려야 입사각과 굴절각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고,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굴절 법칙,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굴절률은 매질에서 빛의 속력 V에 대한 진공에서 빛의 속력 C의 비. 일단 이 절대적인 빛의 속력을 보통 C라고 상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시속 30만 km 정도 되죠. 네, 이거랑 이 매질 속에 들어갔을 때의 빛의 속력, 요거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빛은 전자기파고, 전자기파는 매질이 있을 때 속력이 진공일 때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굴절률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V분의 C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진공에서는 빛의 속력이 C고, 그리고 원래 빛의 속력도 C이기 때문에 굴절률이 1이 되겠죠. 그리고 진공이 아닌 매질이 있는 상태에서의 굴절률들은 전부 다 1보다 커질 수밖에 없겠죠. 공기, 물, 에탄올, 글리세린, 유리, 다이아몬드, 이런 것까지 암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진공일 때 빛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기체, 그리고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이 순서로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 굴절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질 1과 매질 2의 굴절률의 비를 또 나타낸 것인데, 매질 1의 굴절률이 N1, 매질 2의 굴절률이 N2일 때 이렇게 N1분의 N2를 N1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굴절 법칙은 이렇게 이 식을 통째로 외워주면 되는데, 사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각도, 입사각과 굴절각, 요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속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네, 매질 1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V1, 그리고 파장을 람다 1, 그리고 굴절률을 N1이라고 하고, 입사각을 I라고 할 때 사인, 그리고 반사각을 감마라고 하고, 매질 2에서의 속력을 V2, 파장을 람다 2, 그리고 굴절률을 N2 이렇게 놨을 때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굴절 법칙이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겠죠.
다음으로는 이 굴절의 법칙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굴절의 법칙의 해석. 네 가지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빛이 굴절할 때 입사광선, 굴절광선, 법선은 같은 평면에 있다. 당연한 말처럼 보이겠지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입사각의 크기가 커지면 굴절각의 크기도 커진다. 하지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은 비율이 일정하다. 이것도 이 식만 보았을 때 일정하다고 써있죠. 기억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빛은 매질 속을 통과할 때 진공 중에서보다 속력이 작다. 누누이 설명했다시피 이 관계에 나와 있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입사할 때에는 입사각의 크기보다 굴절각의 크기가 더 작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굴절의 법칙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반사에 대해서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전반사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이 반사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죠. 먼저 빛의 반사. 이것은 이제 빛이 진행하다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원래 매질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다. 그냥 공을 벽에다가 던졌을 때 튕겨져 나오는 거. 이것도 반사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그냥 빛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편하겠죠.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죠.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입사를 이렇게 했을 때 반사가 같은 각도로 이런 식으로 반사가 돼야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입사각이 증가하면 반사각과 굴절각도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고, 이제 전반사가 무엇이냐면은 빛이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되는 현상입니다. 보통 이제 빛이 어떤 식으로 반사가 되냐면, 여기를 경계면이라고 했을 때 빛에 이렇게 쏘면 이런 식으로 굴절이 되면서 이만큼 반사가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빛이 많은 경우에 빛이 이런 식으로 반사와 굴절과 반사가 동시에 일어나죠. 근데 이제 전반사는 이 굴절되는 빛이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반사가 되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있는데요. 전반사의 조건.
첫 번째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이 입사를 해야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 입사각의 크기가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임계각이 무엇일까요? 임계각은 굴절률이 아니라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입사각, 이 바로 임계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굴절각이 90도가 된다는 게 어떤 얘기죠? 굴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각도를 딱 했을 때 굴절이 이렇게 되는 거야. 굴절각이 90도겠죠? 굴절이 이렇게. 굴절각이 90도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보다 이 입사각이 커지는 순간에 전반사가 일어나서 더 이상 굴절이 되지 않고 모두 다 반사가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